경남도민들의 나눔의 손길이 모여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이 창원시청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경남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무기계약 전환에 제외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대안을 경남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수능 당일 실력 발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먹는 것과 약물 복용을 조심해야 합니다. 고성군 소재 옥천사에서 도난당한 불교 문화재 91상이 30여 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남도민들의 나눔의 손길이 모여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어김없이 창원시청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올해는 92억 6천만 원을 목표로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되는데요. 경남도민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부금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올라가는 사랑의 온도탑. 올해도 어김없이 92억 6천만 원을 목표로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11월 20일을 시작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총 73일간 진행됩니다. 2018 나눔 캠페인은 금년도 목표가 92억 6천만 원입니다. 기간은 지금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이만기 홍보대사가 참석해 대장정의 돌입을 알렸습니다. 또한 행사에 참석한 아이들은 기관단체장과 사회복지기관 관계자에게 사랑의 열매를 전달하며 목표액 달성을 위한 퍼즐 맞추기를 시작으로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를 위해 한 발 내딛었습니다. 올해는 목표 금액의 1%인 9,260만 원을 달성할 때마다 1도씩 올라가게 되는데 매년 목표액을 수월히 달성한 만큼 올해는 몇 도를 올릴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은 정금융기관과 읍면동 사무소의 모금계좌나 모금함을 통해 작은 정성을 보탤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온도탑이 지금 5년째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계속 100도씨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우리 어려운 이웃들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함께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은 나눔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유난히 추운 올겨울 작은 나눔으로 경남도민 모두가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경남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무기계약 전환에 제외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대안을 경남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또 도교육청 심의위원회 10명 중 노조 추천위원은 1명에 불과하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15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경남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소속인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도교육청에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 등 비정규직 교원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들은 법에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어 법령이 채용 기간을 규정한 경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한다는 정부 방침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이날 초등학교에서 스포츠 강사로 일하는 이병일 씨는 잘못된 정부의 방침으로 비정규직 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이 물 건너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의 화려한 포장지 뒤에 감춰진 내용물들, 설마 했던 무기계약 전환 제외라는 냉혹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었다. 10년 이상 상시 지속된 초등 스포츠 강사의 업무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연대회의는 도교육청이 교육부의 핑계를 대지 말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제로라는 낙제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교육청 곳곳에서도 교육부 가이드라인만 따르면 된다는 소극적 태도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경남교육청이 낙제평가도 따라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경남교육청의 입장과 태도에서 학교 비정규직을 대하는 교육청의 성적표가 매겨진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정부 가이드라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무기계약 전환에 전국적 모범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도교육청은 17일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노동조합 등 외부위원 6명과 부교육감, 교육장 등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전환 여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연대회의는 심의위원회 구성에도 당사자인 노동자 위원 수가 1명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심의 대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불투명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수능 당일 실력 발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컨디션 조절이 중요한데요. 이 컨디션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청심환이나 또 피임약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수험생들도 많은데 평소 먹지 않던 약물은 가급적 경계하는 게 좋겠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학원가에 위치한 약국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최근 약국을 찾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소화제, 두통약 등 비상약은 물론 청심환이나 피임약, 또 포도당 캔디까지 수험생들 사이에선 이른바 인기 제품입니다. 엄마들이 영양제 이런 거 많이 사러 오는데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수능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아서 그러는지 직접 학생들이 포도당 캔디를 좀 많이 사러 왔어요. 포도당 캔디는 우리가 내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다 보니까 아마 주위에서 그런 정보를 얻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능 당일 갑작스런 약물 복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합니다. 평소에 복용하지 않던 약을 먹게 되면 몸이 적응하지 못해 오히려 시험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온라인상에는 긴장을 풀기 위해 수능날 청심환을 먹었다가 졸음이 쏟아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렸다는 후기 등 부작용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신경안정제가 사람을 깔아앉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약을 복용하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능 전이라고 해서 특별한 보양식이라든지 아니면 낯선 음식 같은 것들은 되도록이면 삼가하시는 게 좋고 평소에 드시는 음식 그대로 드시고. 또 생리 조절을 위한 피임약의 경우 단기 복용 시 생리는 중단되더라도 수능 당일 컨디션 조절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단순히 생리통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피임약보다 진통제를 먹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고성군 소재 옥천사에서 도난당한 불교문 화재 나한상이 30여 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옵니다. 15일 문화재청과 대한불교 조계종은 미국 경매시장에 출품돼 경매가 이뤄질 뻔했던 옥천사 나한상이 도난 불교 문화재란 사실을 근거로 경매를 철회시키고 해당 경매사와 원만한 협상을 통해 이달 중으로 국내로 들여올 예정입니다. 이번에 국내로 돌아오는 나한상은 고성군 옥천사 나한전에 모셔졌던 16존의 나한상 중 하나로 지난 1988년 1월 7존이 한꺼번에 도난당한 이후 30여 년 만에 제자리를 찾게 되는 5번째 존입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대형 특수재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119 특수구조단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갑니다. 도소방본부는 기존 소방행정과와 예방대응과, 구조구급과, 119 종합방재센터를 소방행정과와 방호구조과, 예방대응과, 종합상황실 119 특수구조단으로 개편하고 복잡하고 커지는 재난 대응을 위해 소방서 현장 대응 인력 161명을 보강했습니다. 이번에 신설될 119 특수구조단은 내년 1월 정식 출범할 예정으로 생화학과 테러, 방사능 사고, 지진으로 말미암은 건물 붕괴 등 우발적이고 대형 특수재난 초기에 대응력을 집중하는 전문 조직으로 기존 구조구급과 소속이던 항공구조구급대와 신설된 현장지원팀, 119 특수구조대 등 3담당으로 구성될 방침입니다. 거제시는 자연보호헌장 선포 제39주년을 맞아 기념식 및 제22회 거제시장기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권민호 거제시장을 비롯해 자연보호 거제시협의회 이봉철 회장, 거제시 의원, 회원 등이 참석해 자연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깊은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성실한 실천을 다짐했으며 자연보호 책무를 다하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한 유공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또 자연보호 경진대회와 회원들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화합행사도 진행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보전을 위한 환경윤리관 확립에 더욱더 힘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마산 희망지역 자활센터는 17일 사랑 플러스 5번째 바자회를 센터 1층 주차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웃들과 회원들의 물품을 기증받아 아나바다 장터를 비롯해 알뜰살뜰 장터에 판매하고 먹거리 장터를 통해 맛있는 식사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석이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이날 바자회를 통해 모인 성금은 올겨울 관내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주민 등 차상위 계층을 위한 따뜻한 겨울나기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장터인 만큼 지역민들로 하여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7일) 오전 10시 31분쯤 거제시 연초면에서 어린이집 통학용 승합차가 인도로 돌진해 원룸 빌라 건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유아 10명과 운전자, 인솔교사 등 12명 중 11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었다는 운전자 진술을 참고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투신 사고가 잦은 경남 마창대교의 안전 난간이 1m 높아졌습니다. 경상남도는 마창대교 해상 구간 1.7km 양방향 안전 난간을 기존 1m에서 2m로 높이고 원통형 회전 난간 방식으로 난간에 매달려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보강 공사를 마쳤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12월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를 위해 오는 30일까지를 과세자료 정비 기간으로 설정해 일제 정비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관내 등록된 자동차 9만 8천여 대 중 납부 완료된 자동차를 제외하고 명의 이전을 하지 못한 자동차에 대한 납세 의무자 지정, 이륜 자동차, 건설 기계 등의 변동 사항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제3회 거제 몽돌해변 불꽃축제가 오는 25일 오후 5시부터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에서 개최됩니다. 거제시 동부면이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식정 공연과 개막식, 불꽃 행사 등으로 이뤄져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지진 여파로 수능일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마련한 공연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재단은 11월 20일에서 22일 3.15 아트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뮤지컬 공연은 오전에서 오후로 변경하고 성산아트홀에서는 오페라 갈라 공연을 추가 진행할 방침입니다. 고성군은 오는 29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문화체육센터에서 영화 I Can Speak를 무료 상영합니다. 이날 영화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3시, 7시 세 차례에 걸쳐 상영되며 누구나 무료 관람할 수 있습니다. 마산소방서는 오는 19일까지 지진 발생에 따른 대학 수능시험장 11개 학교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소방서는 건물 균열 여부 및 소방시설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해 수험자가 안전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거제시 옥포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6일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 담은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겨울철을 대비해 관내 저소득계층과 경로당 등에 필요한 이불과 김장김치를 직접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통영국제음악당은 윤희상 기념관 재개관을 기념해 오는 18일 생생 이상을 꿈꾸다를 주제로 무료 초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날 콘서트에는 윤희상의 대표작 2곡을 선보이며 자세한 공연 문의는 통영국제음악당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태식 주식회사 삼성테크 공조 대표는 지난 16일 사단법인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에 교육발전기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전 경상남도 교육감 비서실장이기도 한 김태식 대표는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 양성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는 따뜻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자산동은 복지 사각지대 사례관리 대상자 중 실직으로 월세를 내지 못해 위기에 처한 세대와 전기세 체납으로 단전 통보를 받은 세대에 맞춤형 복지를 제공했습니다. 자산동은 각 세대에 월세와 전기세를 긴급 지원하고 세탁기와 서랍장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습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 2주기 추도식이 오는 22일 김영삼 대통령 기록 전시관 앞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날 추도식에는 권민호 거제시장과 김한표 국회의원의 추도사, 추모 영상 상영, 추모 시낭송, 추모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영시 북신동 행정복지센터가 1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에 적극 나서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신동은 동 홈페이지에 개선 사항을 게시하고 플래카드 게시,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은 16일 고성축협 컨벤션홀에서 6.25 전쟁 참전 유공자 위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항래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해 참전 유공자, 보훈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 유공자의 명예선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호국 영웅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